100년을 산 나무와 한철을 살다가는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100년을 산 나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래 살았으니 더 많이 보았고, 더 많이 견뎠고, 더 많이 알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100년을 산 나무는 오늘도 여전히 바람이 불면 몸을 떱니다. 반면 겨우 한철을 사는 꽃은 자신이 곧 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웃으며 피어납니다.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더 오래 산 쪽이 왜 더 불안한 걸까요? 사실 이건 나무와 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60을 넘기고 70을 넘긴 어른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더 서운해지고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사흘밤을 뒤척이고 이미 끝난 일을 10년째 다시 꺼내어 곱씹습니다. 분명 인생 경험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정작 마음은 더 가벼워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신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도 지금과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서운해하고 조금씩 더 붙잡고 조금씩 더 불안해하면서 말이죠. 그건 정말 손해입니다. 남은 삶을 무겁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100년을 산 고목과 한철을 사는 꽃이 우연히 나란히 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짧은 우화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와 어느 날 숲을 덮친 거대한 폭풍,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뒤 벌어지는 뜻밖의 장면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묵직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오래 붙잡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남은 노후는 분명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100년을 산 존재가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숲 어귀에 서 있는 늙은 참나무는 마치 평생 승진 심사만에 온 깐깐한 부장님 같았습니다. 누가 옆에 다가오기만 해도 나이테부터 헤아려 서열을 매기는 그런 나무였지요. 이 참나무는 100년을 살았습니다. 뿌리는 땅속 깊이 사방으로 뻗어 마을 3개의 지하수를 다 마셔봤다고 큰 소리를 쳤고 몸통은 어른 5이 손을 이어야 겨우 감쌀 만큼 두꺼웠습니다. 숲의 짐승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이 참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장마가 언제 그칠지, 겨울이 얼마나 매서울지, 심지어 어느 골짜기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지도 참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참나무는 그럴 때마다 가지를 슬쩍 늘어뜨리며 헛기침 같은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는 뜻이라는 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봄 참나무의 발치에 조그만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이름도 없고 특별한 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한 들꽃이었지요. 하지만 이 꽃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나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침마다 해가 뜨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여전히 크시네요. 참나무는 이 인사가 영 마뜩잖았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자신에게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이 너무 가볍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잎사귀를 한번 크게 흔들며 근엄하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겨우 한 계절을 살면서 대체 무엇을 안다고 그리 명랑하게 인사를 하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라 사실 훈계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흔히 던지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그 말투와 똑같았지요. 그런데 꽃은 이 훈계를 훈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100년을 사셨는데 왜 아직도 내일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참나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참나무는 매일 저녁이면 가지 끝을 잔뜩 웅크리고 혹시 내일 벼락이 치지는 않을지, 벌레가 옮지는 않을지,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오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100년을 살았으면 웬만한 것에는 이력이 나야 정상인데 참나무의 마음은 오히려 갈수록 더 조마조마해지고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헛기침을 하듯 잎사귀를 부스럭거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 숲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나무다. 폭풍도 견뎠고 가뭄도 견뎠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새긴 흉터도 다 견뎠다. 너 같은 것이 감히 내 삶을 이해할 수나 있겠느냐. 이건 흔히 어른들이 젊은이 앞에서 꺼내는 카드였습니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라는 식의 그 카드 말이지요. 대개는 이 카드를 꺼내면 상대방이 조용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꽃은 조용해지기는커녕 방긋 웃으며 아주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그럼 이제 폭풍이 안 올 때는 마음이 편안하시겠네요. 참나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참나무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겪을 때마다 다음번엔 얼마나 더 큰 게 올까 하는 걱정이 나이테처럼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100년치의 폭풍을 다 견뎌놓고도 참나무의 속은 100년 전 묘목이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딱딱하고 더 불안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숲의 다른 짐승들이 지켜보기에 이 광경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100년 묵은 지혜의 상징이 이제 갓핀 들꽃 하나에게 말문이 막혀버렸으니까요. 다람쥐 한 마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이 모습을 보며 픽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치 평생 바둑을 둔 노기사가 오늘 처음 바둑돌을 만져본 아이에게 어이없이 한수 지는 것 같았거든요. 참나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만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어린 것에게 밀릴 이유가 없다. 나는 100년을 살았다. 저것은 이 계절이 끝나면 사라질 목숨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참나무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시험지를 채점받고 보니 자꾸 틀린 문제가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늘의 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산등성이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의 냄새마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참나무는 100년 동안 이런 낌새를 수없이 맡아왔기에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참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더 밀어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나는 100년 동안 수많은 폭풍을 견뎌왔으니 이번에도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 발치의 작은 꽃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꽃잎을 오므리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견뎌온 참나무는 어째서 아직도 폭풍이 온다는 소식 앞에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참나무와 꽃 중 과연 누가 땅에 쓰러져 있고 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을까요? 하늘이 냄비 뚜껑처럼 뒤집히더니 그 아래 숲은 순식간에 팔팔 끓는 물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처음엔 그저 나뭇잎 몇 장을 장난스럽게 흔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숲 전체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고 빗줄기는 땅을 향해 화살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참나무는 100년 묵은 몸을 잇는 힘껏 지탱하며 버텼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참나무는 이를 악물듯 잎사귀를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밤을 몇 번이나 겪었던가요? 10번, 20번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참나무는 살아남았고 그래서 오늘 밤도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런 확신을 주는 법이니까요. 참나무는 문득 발치의 꽃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걱정이라기보다 우쭐함에 가까웠습니다. 저 여린 것이 이 폭풍을 어찌 견디겠는가 하는 마음이었지요. 참나무는 굵은 가지를 최대한 아래로 늘어뜨리며 꼬리를 가려 주었습니다. 마치 큰 우산을 씌워주는 어른처럼 말이지요. 내 뒤에 숨어라. 내가 100년을 살아온 것은
바로 이런 밤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구나. 말은 그렇게 늠름하게 했지만 참나무의 속마음은 사실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내가 이 숲의 어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라는 오기가 절반은 섞여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걸 참나무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꽃은 그 커다란 가지 그늘 아래에서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빗물이 꽃잎 위로 쏟아질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고 바람이 한 번씩 후고 지나갈 때마다 줄기가 활처럼 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꽃은 소리 내어 울거나 참나무에게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참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 하나에 벼락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100년 묵은 뼈마디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참나무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통증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온갖 폭풍을 다 견뎌왔다고 자부하던 그 가지가 바로 그날 밤 뚝 부러져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폭풍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하늘은 씻은 듯 맑았고 햇살이 젖은 숲 위로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숲의 짐승들이 하나둘 몸을 내밀고 밤새 일어난 일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다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참나무는 커다란 몸통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자랑하던 굵은 가지 하나가 통째로 부러진 채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절반쯤 뜯겨나갔고 몸통에는 새로 생긴 깊은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100년의 세월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친 밤이었습니다. 반면 발치의 꽃은 밤새 흙탕물에 휩쓸려 줄기가 완전히 땅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람쥐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다시 못 일어나겠네. 그런데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오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에 완전히 누워있던 그 여린 줄기가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 묻은 꽃잎을 부르르 떨어내며 젖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침내 다시 해를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참나무는 그 모습을 멍하니 내려다 보았습니다. 부러진 가지의 통증보다 그 광경이 주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100년을 산 자신은 큰 가지 하나를 잃고도 이토록 아파하는데 겨우 한 철을 사는 저 여린 것은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저렇게 다시 일어나다니요. 참나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의 그 근엄함이 없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꽃은 몸에 묻은 흙탕물을 털어내며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쓰러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참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참나무에게 쓰러진다는 것은 언제나 곧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100년 내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뿌리를 더 깊이 박고 가지를 더 단단하게 굳혀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어젯밤 가장 크게 부러진 것은 다름 아닌 참나무 자신이었습니다. 숲의 짐승들도 이 광경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100년의 경험과 한 철의 유연함이 같은 폭풍을 지나며 이토록 다른 얼굴을 보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참나무는 부러진 가지의 단면을 오래도록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낯선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폭풍이 정말로 부러뜨린 것은 참나무의 가지였을까요? 아니면 100년 동안 참나무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오래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스스로 떨어뜨리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꾸만 무언가를 껴입으려 합니다. 마치 겨울이 다가올수록 옷장을 비우는 게 아니라 옷을 하나씩 더 껴입는 것처럼 말이지요. 폭풍이 지나가고 며칠 뒤
참나무의 부러진 가지 자리에는 새살이 돋듯 옹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나무는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상처 자리를 두고두고 곱씹으며 지나가는 짐승들에게마다 내가 그 폭풍에 이만큼 다쳤다 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치에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나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묻기 위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100년 동안 무엇 하나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어떤 가뭄이 왔는지,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냈는지, 어떤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는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품고 있었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다. 꽃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한 철밖에 못 사니까 애초에 붙잡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어제 내린 비를 오늘까지 들고 있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산 나무가 기억을 많이 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경험이 쌓인다는 건 좋은 일이지, 왜 그것이 참나무를 힘들게 만든 원인이라는 건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나무는 그날 저녁 자신이 100년 동안 품어온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옆자리에 서 있던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졌던 일. 50년 전 어느 나무꾼이 자신의 몸통에 도끼 자국을 냈던 일. 70년 전 가장 아끼던 새 둥지가 태풍의 통째로 날아가 버렸던 일. 참나무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들이 참나무를 지혜롭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나무의 마음을 조금씩 딱딱하게 굳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올 때마다 참나무는 설레기보다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무언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새로운 새가 둥지를 틀려고 다가와도 참나무는 선뜻 가지를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저 새가 태풍에 휩쓸리면 나만 슬퍼지겠지. 100년의 기억이 오히려 100년의 두려움으로 쌓여 있었던 겁니다. 참나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기억했는데 어쩌면 그 기억들이 나를 계속 다치게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꽃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바람에 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우화는 우리의 이야기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은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10년 전 며느리가 했던 말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못해 명절마다 마음이 불편한 분. 30년 전 친구와 다퉜던 일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며 지금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또 꺼내는 분. 자녀가 어릴 때 속을 썩였던 일을 그 자녀가 40이 넘은 지금까지도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며 꺼내는 분. 이런 분들은 대개 기억력이 좋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그 좋은 기억력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실 기억의 창고가 계속 늘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창고를 정리할 줄 모르면 언젠가는 그 창고 안에 자기 자신이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참나무가 100년 동안 겪은 모든 상처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저도 처음 이 우화를 접했을 때는 나이든 참나무가 결국 옳다고 저 어린 꽃은 아직 세상을 몰라서 저렇게 가볍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 저렇게 태평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더 많이 산 쪽이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에 더 무겁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이가 든다는 것을,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을 지키는 일이라고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반대의 일,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은 미련 없이 나무를 떠나지만
정작 나무는 그 낙엽이 떨어진 자리를 오래도록 내려다봅니다. 놓아주는 연습을 했다고 믿었던 참나무에게 진짜 시험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꽃은 처음 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철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참나무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산 나무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꽃잎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한 날, 참나무는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계절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태연하게 넘겼을 참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참나무는 가지를 낮게 늘어뜨려 꼭 가까이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안색이 좋지 않구나. 꽃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원래 한철만 사는걸요. 오늘이 그 끝자락에 가까워진 것뿐이에요. 참나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꽃에게는 처음부터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닥치자 100년 묵은지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나무는 뿌리 끝까지 저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폭풍의 가지가 부러졌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때는 몸이 아팠지만 지금은 다른 곳이 아팠으니까요. 내가 가지를 더 낮게 들이우면 서리를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참나무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다급하게 말을 뱉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해주셔도 저는 결국 지게 될 거예요. 그건 어르신의 잘못도 서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진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뿐이에요. 참나무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아끼는 것 앞에서는 그 연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참나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참나무는 가지를 있는 힘껏 아래로 늘어뜨려 그늘을 만들어 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꽃잎은 밤사이 서리를 맞아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꽃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르신. 꽃이 참나무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작았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르신은 저를 만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지셨나요? 참나무는 이 질문 앞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나무에게 목이 맨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참나무의 몸속을 타고 흐르던 수액마저 마치 걸음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다. 나는 100년 동안 오늘을 사는 법을 몰랐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꽃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해가 가장 높이 떠올랐을 때 꽃은 마지막 잎을 떨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목을 쓰면서 조금 멈칫했습니다. 우아라는 걸 알면서도 꽃이 지는 장면에서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거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을 얼마나 자주 맞이하는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참나무처럼 뒤늦게 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더 자주 전화 드릴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리려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에야 함께 앉아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마시던 그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없어진 뒤에야 그 자리의 크기를 실감합니다. 참나무는 꽃이 진 자리를 오래도록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무는 원래 그렇게 울 수 없는 존재니까요. 대신 참나무는 그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가지 그늘을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그 자리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지를 조금 비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참나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정말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반복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아직 곁에 있는 것들 앞에서 조금 더 일찍 그 마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걸까요? 겨울잠을 자는 곰은 가을 내내 부지런히 살을 찌우지만 정작 봄이 되어 깨어나면 그 살이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자꾸 쌓아두는데 정작 그게 훗날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부장, 이사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분입니다. 아침이면 넥타이를 메고 나가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던 그 일상이 통째로 사라진 뒤로 이분의 하루는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예전만큼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무뚝뚝하게 받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좀 바빠서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아버지는 이 말에 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바쁘면 오지 마라. 나도 바쁘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는 소파에 가만히 앉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립니다. 딱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서운한 마음을 어딘가에 흘려보내야 하는데 흘려보낼 곳이 마땅치 않은 것뿐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 속 아버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느 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몇 년 뒤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아들의 말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그렇지 않은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마음을 씁니다. 내가 무슨 서운한 말을 했나? 요즘 애가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닌가? 내가 늙어서 짐이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저녁 내내 마음을 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결국 아내에게 혹은 다른 자식에게 툭 쏟아내고 맙니다. 걔는 원래 그런 애였어. 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는 똑같은 전화를 받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정말로 그 일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서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운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서운함을 자기 마음속 창고에 오래 들여놓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들은 대개 자기만의 소일거리 하나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단을 가꾸거나 오래된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적이거나 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이지요. 이 두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오래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진짜 차이는 그 서운함을 자기 삶 전체의 증거로 확대 해석하느냐,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의 작은 파도로 흘려보내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여기서 문득 앞서 보았던 참나무와 꽃이 다시 떠오릅니다. 참나무는 100년 동안 크고 작은 상처를 하나도 잊지 않고 품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그 전화 한 통도 참나무의 방식으로 산다면 10년이 지나도 마음속 나이테에 그대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꽃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 서운함은 하루의 날씨처럼 지나가고 다음 날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요즘 모임 잘 안 나온다고 살짝 서운한 티를 낼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밤새 곱씹으며 나를 흉본 게 아닐까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 그랬나 다음엔 꼭 나가야겠다 하고 가볍게 받아 넘긴 뒤 정말 다음 모임에 나갑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한쪽은 그 말을 오래 붙잡고 한쪽은 금방 놓아버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는 서운한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며칠씩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그 말을 한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며칠을 힘들어했던 건 상대방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뿐이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앞서 나온 참나무와 꽃 이야기가 왜 하필 이 지점에서 우리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참나무가 100년 동안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폭풍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폭풍을 계속 오늘의 마음속에 데리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친구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쓰는 것도 결국 지나간 순간을 오늘까지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련하다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련하다는 것은 그 감정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놓아줄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고슴도치는 위험을 느끼며 몸을 잔뜩 웅크려 가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정작 가장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하던 존재마저 찌르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에도 이런 가시가 하나둘 자라나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참나무와 꽃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조금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화 안에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행동이 아주 선명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끝난 일을 매일 다시 심판하지 마십시오. 참나무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참나무는 30년 전 소나무가 쓰러진 일을, 50년 전 도끼 자국을, 70년 전 새 둥지가 날아간 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이 참나무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봄이 올 때마다 참나무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를 아직도 재판하듯 다시 꺼내는 분. 30년 전 형제와의 재산 문제를 이제는 그 형제조차 기억 못하는 그 일을 명절마다 다시 법정에 세우듯 끄집어내는 분.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섭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난 사건을 매일 다시 심판하는 것은 이미 나간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를 청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집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데 여러분 혼자 그 빈집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몸과 마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폐로 말이지요. 둘째, 타인의 인생을 자신의 숙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나무는 폭풍이 오던 날 내 뒤에 숨어라 하며 꽃을 가려주려 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꽃에게 필요했던 건 참나무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참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꽃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만큼은 오직 꽃 스스로의 몫이었던 겁니다. 자녀의 결혼, 자녀의 직업, 자녀의 육아 방식, 심지어 손주의 성적표까지 자신의 숙제로 끌어안고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인생의 시험지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건 자녀 자신이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답을 적어준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부모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남의 시험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의 시험지는 백지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자녀는 이미 다 커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의 삶에는 정작 자기 이름으로 채운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매섭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한철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치면 몇 달, 어쩌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났습니다. 반면 참나무는 100년을 살았으면서도 새로운 것 앞에서는 늘 주춤거렸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려 다가와도 선뜻가지를 내주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60, 70을 살고도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다가도 몇 번 헤매면 아이고 늙어서 그런지 안 되네 하며 슬쩍 손을 뗍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다 늙어서 무슨 하며 마음을 접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꽃에게는 한철이라는 시간이 짧았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작 그 많은 시간을 이 나이에 라는 말 한마디로 스스로 봉인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화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끝난 폭풍을 매일 다시 불러오지 말 것. 꽃이 스스로 일어서야 할 자리를 대신 서 있으려 하지 말 것. 그리고 100년을 살았다는 이유로 오늘 처음 피어나는 마음을 스스로 막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삶의 농도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의 농도는 사실 아주 옅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걱정을 반복하고 매일 비슷한 두려움 속에 웅크려 있었으니까요. 반면 꽃은 겨우 한 철을 살았지만 그 한 철의 농도는 참나무의 100년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매일 다른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고 매일 온전히 그 하루를 살아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진하게 오늘을 채워 넣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도 인생의 농도가 겨우 몇 년치밖에 안 됩니다. 매일 같은 후회, 같은 원망, 같은 걱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짧은 세월을 살았어도 하루하루를 온전히 다르게 채워 넣었기에 그 인생의 농도는 훨씬 진하게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참나무처럼 어제의 폭풍을 오늘도 끌어안고 있는가? 아니면 꽃처럼 오늘 이 아침을 정말 새로운 하루로 맞이하고 있는가? 대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유난히 깊어서가 아니라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속이 꽉 찬 나무일수록 강한 바람 앞에서 쉽게 부러지는 법입니다. 마음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참나무와 꽃을 따라 여러 장면을 지나왔습니다. 폭풍을 함께 견뎠고 서운함을 흘려보내는 법을 이야기했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사실 하나의 질문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 혼자 계신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낮에 자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그 말을 다시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하려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바쁜 하루 속에서 툭 튀어나온 별 뜻 없는 말이었을까? 답을 서둘러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서 그 말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오래된 친구가 요즘 연락이 뜸하다는 사실이 자꾸 신경 쓰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삶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 참나무가 폭풍을 자신의 탓으로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타인의 침묵을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저 각자의 계절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밤 배우자와 나눈 짧고 무뚝뚝한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오늘 하루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난 몇십 년의 서운함을 오늘의 대화 위에 쌓아 올리고 있는가? 참나무가 100년의 기억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처럼 오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기억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오늘 저녁 아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내일의 대화는 조금 다른 온도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노자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노자는 억지로 움켜쥐려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되고 억지로 붙잡으려는 자는 오히려 놓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움켜쥐는 힘을 조금 빼라는 뜻입니다. 참나무가 100년 내내 두려움으로 뿌리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을 하나로 고정하지 말라고요. 큰 나무는 자신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재고 작은 새는 자신의 크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잽니다. 그런데 그 둘 중 어느 쪽이 옳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나무가 100년의 경험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을 때 꽃의 한 철짜리 지혜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이 살아온 방식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만약 오늘 밤 젊은 사람이 나보다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배우고 더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사람의 속도와 나의 속도는 애초에 같은 길 위에 있는 것이 맞을까? 참나무와 꽃이 같은 폭풍을 지나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견뎌냈던 것처럼 사람마다 살아가는 속도와 방식은 원래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서운함도 오늘의 기쁨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붙잡고 씨름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참나무가 결국 깨달았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폭풍도 상처도 심지어 사랑했던 꽃마저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솔직해져도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오늘 밤 당장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여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참나무도 100년이 지나서야, 겨우 꽃 한 송이를 만나고 나서야 조금씩 그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참나무가 꽃을 완전히 떠나보낸 뒤에야 비로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나무는 그 눈을 굳이 털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자기 몸 위에 내려앉도록 내버려 둡니다. 100년을 산 참나무도 이제는 그렇게 눈을 맞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계절이 몇 번 더 지나갔습니다. 참나무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새싹 하나가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난 봄 참나무가 꽃을 떠나보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참나무는 가지를 살며시 늘어뜨려 이 어린 새싹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는 겨우 며칠을 살면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그 익숙한 말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참나무는 그저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반갑구나. 그리고 참나무는 처음으로 자기 삶의 100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았지만 오늘을 사는 법은 이제야 배우는구나.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저는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100년을 산 나무가 한 철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에게서 인생을 배우는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때는 이 질문이 조금 뜬금없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오래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나무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정작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법은 꽃에게서 그것도 겨우 한 철 만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참나무와 닮아 있으실지 모릅니다. 40년, 50년,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 세월만큼 많은 것을 붙잡고 계셨을 겁니다. 오래된 서운함,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자녀에게 다 하지 못한 말, 그리고 이제는 곁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까지 말이지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에 붙잡고 싶은 것이고 소중했기에 잊히지 않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우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붙잡은 채로도 오늘 하루만큼은 새로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나무가 100년의 나이테를 그대로 지닌 채로도 새싹에게 처음으로 다정한 인사를 건넸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지우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딱 한 가지 마음만큼은 조용히 내려놓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참나무가 오래도록 두려워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꽃이 그러했듯 그저 한 계절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꽃은 지는 순간까지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미 남김없이 다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을 참나무처럼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꽃처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지난 세월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에게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밤 그중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참나무가 그러했듯 가만히 내려다보며 놓아줄 수 있다면 내일 아침은 아주 조금 다른 얼굴로 밝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가만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10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배우지 못한 오늘 하루가 남아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도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